눈에 띄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쭉 페이지를 넘겨서 지금 정부의 조치들이 자기주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정부의 조치들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전개되어 있나. 요 내용을 보시면은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 ASPE 나와 있죠. 이건 아주 1989년도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WID라는 세계장애연구소는 자립생활운동과 연결되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가 활동지원제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활동지원제도를 자기주도 형태로 진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립생활운동에서는 청했고요. 자, 자기들이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활동지원제도의 원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보건복지부의 ASP 기획평가 차관실에서 진행했던 이 연구가 사실은 자기 주도의 굉장한 그 기원이 되는 그런 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자립생활운동의 핵심이 자기결정, 자기주도이기 때문에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최초로 요청했던 것이 자립생활운동 쪽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제도화시킨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가족이 유급 지원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주로 자립생활 운동이 세게 이루어졌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기주도를 더욱 강하게 하는 활동 지원 사업과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활동 지원 사업 간에 서로 성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한 것이 1990년 중반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확산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연구했던 모양새죠.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초기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연방정부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현금과 상담이라는 시범 사업의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개발 지원, 연방정부의 개발 지원의 활동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1999년도에 옴스테드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옴스테드 판결 때문에 만든 것이 각 주들은 뭘 해야 되냐면 덜 제한적인 세팅, 조건에서 실적으로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계획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 차원에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옴스테드 판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들은 소위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 덜 제한된 세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연방정부에 해야지만이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서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자금이 가는 거고 연방정부는 그 자금을 어떻게 주느냐를 가지고 그 정책을 유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보시면 자꾸만 뭐가 나오냐면은 주의 계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주의 계획이 만들어지게 된 근거가 바로 옴스테드 판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주 정부의 계획이 만들어지는 내용, 주 정부의 계획이 만들어지는 내용 때문에 자기주도라는 정책을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유도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4년, 5년에는 CMS,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센터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센터가 웨이버, 이런
지역 사회에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디서가 아니라 지역 사회하고 동떨어진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 외에 가정과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화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지금 내려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홈스테이드 때문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들이 점점점 더 자기 주와 관련된 제도들을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되는 단계에서 노인 분야에서 확장되는 일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 군인들에 의해서 퇴직 군인 분야에서 확장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되고 그 다음에 확장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제도화되는 내용들이 초기 제도화의 모습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러한 자기주도와 관련된 재정을 지원받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국세청과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자기주도로 관련된 어떤 현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본인의 통장에 꽂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수입으로 잡혔을 때 세금을 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화되는 내용, 그 다음에 품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 CMS가 룰로 삼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 계획입니다. 사람 중심 계획. 그래서 실제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에 사람 중심 계획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욕구를 조사하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넘어오면요. 2014년에 넘어오면 실적으로 지원 욕구와 사람 중심 계획을 룰로 만들어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신장애와 관련된 부분들로 확대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적으로 점점 이 제도, 이러한 자기주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체계를 만들어가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 돌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방문 확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2016년. 그래서 이제 이 제도들이 쭉 이렇게 연방정부가 만든 제도들이 쭉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정리해드렸던 정부는 확산하는 일을 하고 연구하고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렴하는 규정을 만들어내고 품질 관리를 진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방정부가 자신의 역할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에 어떤 기관들이 진입해서 정부들이 진입해서 진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정부의 역할들을 먼저 연구조사, 규정, 그 다음에 특정 인구층을 위한 개발, 품질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정부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양한 정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ASPE 나오죠. 그 다음에 CMS 나오고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센터 그리고 ACL 커뮤니티 리빙 청이죠. 노인과 장애인의 그 다음에 VHA라고 여러분들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다음에 그러니까 퇴역 베테랑들의 헬스를 위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베테랑들의 돌봄 서비스도 자기주도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세청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돌봄 노동자들 그다음에
뭐 여전히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차관실에서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고 이렇게 정부가 역할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조사와 관련